안녕하세요. 저는 동남아 M 지역을 또 섬기고 있는 김도마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사역은 선교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선교지에 한 10년 정도 비즈니스 사역을 했고요. 저는 원래 학생 비자로 있다가 또 이제 비자에 대해서 점점 고민하다가 또 제가 또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이제 성과도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선교사님들과 좀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글도 쓰게 되고, 또 그 글들이 또 많은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또 몇몇 분들이 또 영상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선교대회에 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 선교대회는 현장에서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이 10년 차 이상의 되신 선교사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선교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들 보니까 최소 10년에서 많게는 40년 정도 되시는 그런 정말 이렇게 선배 선교사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한 30년 이상 된 선교사님들 보니까 선교사 비자를 갖고 계신 분 계셨고, 그다음에 또 현지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또 아직까지도 많은 선교사님들은 또 어떤 전문적인 또 신분을 가지고 또 교수나 또 또 전문적인 NGO 비자나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서 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다는 것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 하나만 또 생각해도 굉장히 또 할 일도 많고, 고민도 많고,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 또 이제는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또 장기적으로 또 사역하기 위해서는, 또 비즈니스 비자를 또 받아야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 또 이 비즈니스 비자를 잘 받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선교와 더불어서, 비즈니스적인 요소도 저희가 또 신경 써야지 또 우리가 장기적인 사역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하나만 해도 참 복잡하고 힘든데 우리가 왜 선교사가 비즈니스까지 신경 써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지만 또 이미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당연하게 또 우리 현장에서 장기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또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야 되고 이 비자를 계속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교 사역과 더불어서 저희가 비즈니스 사역까지 또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점점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점점 또 그런 부분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처럼 또 선교사의 비자를 받아서 또 어떤 나라도 영주권이 준다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아서 사역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지금의 선교 환경은 선교사가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선교사들을 거부하고 있고, 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는 문들이 점점 닫히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비즈니스 환경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교육하는 양이 또 늘어나고 있고, 또 상품을 수출하고 또 수입하고, 우리가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도 이미 상품은 수출되고 있고, 또 상품은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 환경은 점점 열린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문은 닫히고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에 맞게 우리가 선교사이긴 하지만, 저희가 또, 표면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맨적인 또 신분을 가지고, 비자를 가지고 들어간다면, 충분히 또 우리가, 기존의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 심지어 정말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이란 같은 나라들도 저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동남아 M 지역 같은 경우는 어, 선교사님들도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야지 들어가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 선교사님이나 또 우리 선교사 자녀들까지도 학생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 전부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야 되고 어린 아이까지도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야 그 땅에 들어가서 또 거주하면서 또 살 수 있고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비자 갱신이 안 돼가지고 다시 한국을 들어오거나 또 비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또 현지 사업장을 만들고 그 현지 사업장에서 주는 초청장만 있어도 또 비즈니스 리서치 비자를 받아서 그 1년 정도 우리가 들어가서 또 사역도 할 수가 있고 또
현지에서 언어도 배울 수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현지 회사에서도, 현지 그 정부에서도, 그냥 비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현지 회사의 어떤 실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 존재하는 회사인지, 이 회사가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 회사가 정말 이렇게 실적이 있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점점 비자가 어려워지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실적이 없게 되면 세금 납부하는 그런 내역이 없게 되면 앞으로는 점점 더 그 비즈니스 비자를 받는 것들이 어렵다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존재하는데 그 회사가 유령 회사나 그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많으면 이제는 현지 정부에서는 그 회사를 통해서 비자를 안 주는 거부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현장에서 또 비즈니스 비자를 위해서 현지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통해서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같은 동료 선교사님들이나 팀 선교사님들이 같이 비자를 받아서 사역하곤 했습니다. 근데 현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실적도 없고 세금도 안 내는 그런 회사는 또 그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너무 저조한 회사에 여러 외국인이 그 회사를 통해서 비자를 받는 부분들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어, 회사는 기본적으로 그 설립 목적에 맞는 또 실적이 있어야 하고, 그 실적에 맞는 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회사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 초기에 또 비즈니스 비자를 목적으로 현재 법인을 만들고 또 실적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기왕 선교 목적으로 또 현재 회사를 설립했어도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 회사를 잘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것이 정말 장기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가 또 여러 뱀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비즈니스 애스 미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뱀 사역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뭐 비즈니스가 곧 선교다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런 글들을 또 쓰시기도 하고 이렇게 강의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이것이 우리 현장에서 생각하는 선교사님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굉장히 괴리감이 느낄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또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그 선교도 하면서 우리가 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비자를 또 비즈니스 비자를 잘 받아야 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또 그런 정보들이 현장 선교사님들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러기 위해서 또 현지 회사를 잘 관리하는 또 회계사나 또 변호사들에게 또 자문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지 정부에서 외국인 회사에 요구하는 어떤 그 매출 기준이나 또 세금 기준을 저희가 잘 파악해서 그 기준에 맞는 또 실적을 저희가 만들고 그 실적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매출도 없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매출을 또 마이너스 매출로 잡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현지 정부의 또 비즈니스 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 자기의 나라에 와서 어,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실적도 없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회사를 통해서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나라의 최소한의 기준에 맞는 그런 세금을 맞추려고 제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회사의 실적이 없어도 또 정말 우리가 최소한의 기준에 맞는 또 세금을 납부하고 실적이 작은 회사는 정말 최소한의 인원이 그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적도 없는 회사에 여러 또 사람들 선교사들 연결돼서 그 비자를 받다 보면 그 회사는 분명히 나중에 의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또 비즈니스 비자를 받으려고 이제 회사를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저기 이제 서류를 부탁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 회사에 여러 사람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 회사로 연결된 선교사들이 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또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야지 또 우리가 거주할 수 있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비즈니스 사역을 잘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비즈니스적인 부분도 지혜롭게 신경을 써서 우리가 장기적인 비자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한 또 현재 설립한 회사를 통해 또 저희가 실적을 만들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거주 비자와 또 그를 위한 또 저희가 세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또 선교를 다시 흘려보낼 수 있다면 현지 사회에도 많은 재정적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것들은 우리가 어,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는 또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저희가 만든 회사를 장기적으로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서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눴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기왕 또 현지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법인을 어떻게 우리가 실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